네, 지금 시장 저평가되어 있으면서 실적이 호전되는 종목으로 시장을 이기는 투자 전략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최원재 전문가의 방송 진행되고 있는데요. 업종별로 점검도 들어가고 대응 전략도 세워드린다고 하니까요. 최원재 전문가의 뷰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토마토 증권통 유튜브 스트리밍 들어가 주시고요. 진짜 쉬운 진단에서 오늘 내 종목을 진단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지문상 차장이 여러분의 종목을 진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화 주신 시청자분 계시는데요.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아, 너무 반가운 목소리입니다. 오늘 처음 뵙는 것 같은데. 방송을 계속 보거든요, 이 프로를. 네, 진짜 존경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네. 오늘 네. 종목 고민을 처음 가지고 와주셨나 봐요. 아니요, 유튜브에다 올린 적이도 있고요. 네네. 전화도 오늘은. 통화 한 몇 번 했거든요. 아, 그러시군요. 네네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종목 가지고 와주셨을까요? 다운테크요. 라운테크 매수가 비중 얼마십니까? 1,300원이고요. 예. 5%입니다. 1,300원이시라고요? 네네네. 예, 13,000원이 아니라 네, 1,300원이시군요. 1,300원이요. 1,300원에 5% 비중 있으시고요. 네. 네, 오늘 주가는 이틀째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0.21%가 오른 9,390원 기록했습니다. 네. 네, 손실 좀 보고 계시는데 라운테크 궁금하신 점 어떤 부분이실까요? 제가 추가 매수해도 되는지, 그리고 매도 가격도 알고 싶고요. 제가 초보자 돼 갖고요. 네, 네네. 알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저희가 전략 세워드리겠습니다. 추가 매수 네. 가능할지 또 이 종목 얼마에 팔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지문상 차장님. 네. 네, 일단 라운테크는 산업용 로봇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회사는 이제 실적이 작년에 굉장히 영업을 좀 나름 잘했어요. 그래서 매출액 기준으로는 작년 실적 기준으로 594억의 영업이익이 89억 정도 달성을 했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올해는 이렇다 영업 실적이 따로 이렇게 의미 있게 부각되고 있는 부분들은 없고요. 올해 누적으로 보면은 전반적으로 적자 전환을 하지 않는 거에 있어서 그냥 의미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시장에서 선반영된 구간까지는 내려온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올해 전반적인 업황을 보면은 반도체 업황 자체가 올해 전반적으로 다 안 좋았어요. 이 회사는 주로 이제 반도체 이송 로봇을 만드는 회사인데 글로벌하게도 로봇 만드는 회사 중에 3개 회사만 이 반도체 이송 로봇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전반적으로 반도체 시장 자체가 좀 많이 안 좋았고 올해 특히나 이제 메모리 시장 내지는 비메모리 시장 전반적으로도 다 안 좋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IDM 회사들의 캐펙스 컷이 많이 주를 이뤘어요. 그래서 많게는 30%까지 컷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올해는 기준으로 보게 되면 올해는 아무래도 성장하기가 좀 어려웠던 한 해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현재의 가격은 싸다, 비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게 라운테크라는 회사가 로봇 관련주를 엮여 있기 때문에 여전히 히스토리컬하게도 멀티플이 20배 이상에서 거래되고 있는 선은 맞습니다만 요 현재의 가격이 주가적인 측면에서 보면 싸다라고 말씀을 못 드려요.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이런 섹터에 기인된 종목들 같은 경우가 대체적으로 뭐 30배 내지 40배 선에서 시장이 화랑일 때의 기준으로 이 정도의 거래가 됐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정도 선에서는 기술적으로는 한 번쯤 반등이 나올 타이밍은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현실적인 제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는 좀 바이 앤 홀드 하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하겠지만 어차피 올해 실적 연간 3분기 실적 발표했고 4분기 실적 보면은 4분기 실적도
좋지만은 않을 걸로 예상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연간으로 보게 되면은 3개월 목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목표 주가는 11,000원 제시해 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7,950원 전저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네네. 전저점을 지킨다면은 네. 11,000원 선까지니까 약간 수익 네. 구간까지 노려보실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추가 매수 부분도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추가 매수는 가능할까요? 지금 구간에서는 추가 매수는 현금을 좀 넉넉하게 가지고 있으시면 매수를 일부 좀 해보셔도 될 텐데 네네. 개인적으로 짧게 부탁드릴게요. 개인적으로 네. 굳이 추가 매수 40%까지는 네, 시청자님. 네네. 현금 여력이 있으시면 추가 매수 가능한데 굳이 추천하진 않는다는 분석이었습니다. 네네네. 네. 잘 대응하시고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라운테크 전략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용 로봇 회사고요. 3분기 적자를 기록했습니다만 그래도 올해 흑자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국내 유일의 진공 환경용 로봇 제작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하고요. 반도체 이송 로봇이 주목되고는 있으나 현재 주가 상태, 밸류에이션이 크게 매력적이지는 않은 상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반등을 이용해서 매도하자는 전략 나왔고요. 1차적으로 목표 주가 11,000원, 손절가는 전 저점인 7,950원 선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여러분의 종목 받도록 하겠습니다. 0232-8200번 전화 주셔서 종목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저희가 진단해드리고요. 또 유튜브 채팅창을 이용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오늘 채팅창 이용해 주시는 분들, 새로운 분들도 눈에 띄고 있는데요. 블룸블룸님 처음 뵙는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유튜브의 부자대자님께서 일찌감치 남겨주신 종목이었죠. CIS 보도록 하겠습니다. 1,500원에 매수를 해주셨고 10% 비중 갖고 계시는데요. 매도가, 손절가 진단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라고 글 남겨주셨습니다. CIS 오늘 주가 보도록 할게요. 이 종목 오늘장 0.18%의 상승으로 11,000원 선에 마감됐고요. 이틀 연속의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많은 여러 종목들처럼 바닥을 딛고 올라서는데 일부 종목은 급등도 나오지만 이 종목은 그렇지는 않고요. CIS 어떻게 매도를 하는 게 좋을지 매도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차장님. 일단 CIS 같은 경우는 국내 반도체 장비 회사들 중에 전국 공정 위주로 이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게 CIS 같은 경우에 최대 주주가 아마 SFA로 알고 있는데 SFA로 인수가 되면서 이제 모 회사에서도 좀 일부 좀 반도체 배터리 공정에서 일부 비즈니스를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모 회사와의 어떤 밀접한 관계가 좀 일부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실적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올해 1분기에는 영업이익이 적자기는 했습니다만 2, 3분기에서는 이익 전환으로 전환이 됐고 올해 연간으로 보면은 전반적인 흐름은 나쁘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한데 아시겠지만 배터리 특히 반도체 장비 회사들 같은 경우가 제가 매번 꾸준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들은 높은 고평가를 받으면서 밸류 평가를 받기가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기술력에 있어서 진입 장벽이 높지는 않다라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대부분의 회사들을 보면은 물론 이제 아닌 회사들도 있겠지만 디스플레이 장비 회사들이 이제 배터리 노칭이라던가 스태킹 공정으로 많이 진입을 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CIS 최대 주주인 SFA도 현재 스태킹 공정을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고, 그리고 톱텍이라는 디스플레이 장비 회사도 마찬가지고요. 피롭텍스라는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 반도체 장비 회사들은 우리가 과거에 배터리 소재 회사들, 대표격인 양극재 회사의 에코프로 이런 회사들 있잖아요. 이런 회사들 타겟 멀티플이 60배까지 올라간 적도 있었거든요. 이러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결국 지금의 현재 가격에서는 CIS 같은 경우는 빠질 만큼 빠질 만한 구간인 거는 맞습니다만
시장이 현재 바라보고 있는 어떤 미래 실적보다 더 높은 아니면 정말 허황된 매출 기반으로 올라갈 만한 어떤 근거를 제시하기에는 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CIS는 타겟 멀티플 최대 30배까지 보면은 목표 주가는 15,000원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일단 지금 여러 가지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 해외 고객사 쪽 노스볼트 쪽이랑도 여전히 좀 잘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CIS 같은 경우는 노스볼트와의 어떤 관계도 있고 그리고 국내에서도 삼성 SDI랑 LFP 관련된 공정도 지금 계속적으로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 있어서는 일단 단기적인 목표 주가는 15,000원 제시를 해드리고 손절 라인은 전저점 깨지는 매도 의견으로 9,2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CIS 2차 전지 전극 장비주입니다. 밸류에이션을 크게 주기 어려운 그런 종목으로 진입 장벽이 낮은 산업에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목표 주가는 멀티플 30배를 주면서 15,000원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 손절가는 9,200원 선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시청자분은 전화 주신 분이신데요.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있으실까요? 네, 리튬 포어스고요. 네. 26,000원에 15%요. 26,000원에 15% 비중 있으시군요. 네, 아, 우리 시청자님 얼마나 애를 태우셨을까요? 네, 그렇대요. 너무 진짜 완전 바닥이라 예. 희망도 없을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가지고요. 예, 시청자님 괜찮으세요? 네, 예, 괜찮으시죠? 그럼 괜찮습니다. 네, 일단 우리 마인드, 멘탈이 우선이기 때문에 네. 잘 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한번 오늘 또 이 종목 알아보도록 할게요. 손실이 지금 워낙 크세요. 네. 지금 제가 계산을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70% 손실이시거든요. 네. 네, 전략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차장님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냥 이런 종목은 시청자분께서 이런 어떤 종목에 있어서 카운셀링을 받으신다라는 것 자체가 용기가 굉장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이런 종목은 이제 어차피 주식을 오늘 하고 그만하실 거 아니시라면 네. 이런 상담도 좀 가슴 아프지만 받아보셔야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거 종목을 지금 받고 좀 짧지만 이번에 나왔던 분기 보고서 쭉 대충 훑어봤는데 일단 이 회사는요 그냥 이름만 그 리튬 회사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이게 뭐 과거에 뭐 회사의 사명을 뭐 들추는 거는 뭐 큰 의미는 없겠지만 이 회사가 어반 리튬이었어요. 거기서 올해 5월달에 리튬 포어스로 사명이 변경이 됐고요. 네. 그 전에는 WI라는 회사인데 이 WI는 어떤 회사였냐면 제가 좀 기억을 하고 있는 게 그 모바일 액세서리 만드는 회사예요. 그리고 지금 사업의 내용을 보더라도 2차 전지 리튬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매출 0이고요. 뭐 리튬 사업을 해서 원재료 일부 뭐 한 30억 정도 매입한 게 있는데 이게 뭔지는 모르겠고 생산 설비 내지는 뭐 이런 것들은 사실상 이게 2차 전지 배터리 파는 소재 하는 회사들 보면 되게 천문학적인 숫자가 들어가요. 뭐 리튬 같은 경우는 일단 첫 번째로 광구를 매입을 해야 되고요. 광구 매입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일반적인 뭐 상장사한테 우리나라 회사, 작은 회사한테 리튬 광구를 준다? 말도 안 되는 거고요. 대형 회사, 뭐 우리나라로 치면 뭐 포스코라던가 그런 회사들이 어떤 국가적인 딜을 통해 가지고 광구를 매입을 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 작은 회사가 무슨 광구를 매수를 한다 이것도 불가하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냥 투자하시면서 한두 번 겪는 좀 이벤트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앞으로 있을 투자 인생에서 좋은 경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릴 만한 거는 일단 첫 번째로 이런 회사는 사시지 마셔야 돼요.
리튬 인사이트라는 회사가 최대 주주인 것 같은데, 그 외에 변재석 씨, 코럴핑크, 변희조 씨, 특수관계를 일부 있습니다. 엘리노, NK 9% 있는 지분 갖고 있는 법인이 있고, 이런 회사들은 크게 의미가 없고, 아마 경험칙상으로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 이런 지분은 주가가 올라가면 엑시트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냥 결론 지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주가가 내일 아니면 내일 모레 10%, 20% 주가의 반등이 있을 거다라고 하면 일만의 어떤 기대감으로도 제가 좀 긍정적으로 심어드리고 싶은데, 이제 보면 4월달 지금 10월달 이제 올해 연말이잖아요. 그러면 1월, 2월, 3월달 되면은 또 뭐냐? 감사보고도 시즌이에요. 이런 주식들이 이제 제일 무서운 시기가 매년 초에 있을 감사보고서 시즌이거든요. 이런 어떤 약간의 한계 기업 같은 느낌이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매 연말 연초를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종목은 그냥 매도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목표 주가도 손절 라인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조금 가슴 아프지만 좀 세게 말씀을 드리는 게 향후 시청자분의 투자 인생에 있어서 좀 길게 가져갈 수 있을 만한 뭔가 버팀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세게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지금 2차전지 대형주들도 반등을 주는 종목은 이제 대장주 위주로 잘 주고 있지만 좀 어려운 상태고, 내년 전망도 사실 일단 자동차 수요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오고 있는 상태고, 이 기업 본질 가치를 봤을 때 2차 전지주 리튬 회사라고 보기 어렵다는 그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매도 의견이 나왔는데 어떠실까요? 처음 시작했던 건데, 제가 6월 달인가 시작했던 건데, 네. 이게 그때 아까 말씀하신 어반리튬이었거든요, 처음에는. 예. 그때 희망을 가졌던 게 늦게 됐네요. 네, 시청자님 아마 그때는 확신을 가지고 매수를 해주셨을 것 같은데 네. 조금 더 심기일전하셔서 네. 좋은 종목에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리튬포어스 우리 초보 투자자분 만나봤습니다. 이름만 리튬 회사라는 분석이 나왔고요. 최대 주주 사업 현황 체크 쭉 해드렸고, 특히 내년 1분기 감사보고서 시즌 주의하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매도 의견 확인해 보시죠. 자, 다음 시청자분은 또 전화 주신 분이신데요.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있으실까요? 네, 현대백화점. 현대백화점 매수가 비중 얼마십니까? 68,300원에 16%요. 68,300원에 16% 비중 있으시군요. 네. 네, 이틀 연속에 상승 기록하면서 2% 오늘 올랐습니다. 2%대 오르면서 53,200원 기록했고요. 시청자님께서 20% 정도 손실이신데 이 종목 어떻게 매수를 하셨나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네네. 네, 어떻게 해서 이 종목 매수하게 되셨나요? 언니, 어떻게, 한참 많이 올라갈 때, 그럴 때 매수를 했는데, 매수하고부터 계속 떨어져가지고, 추가 매수를 하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만큼 왔는데, 여기까지 올라는지 아니면 지금 현재에서 추가 매수를 해도 되는지 궁금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7, 8월 이 올라가는 구간에서 관심을 가지셨나 봅니다. 그러면서 이후에 그 8월에 고점을 형성하고 나서는 그 부분을 좀 유지하다가 하락 추세로 전환을 했는데요. 추가 매수 가능할지, 매수가까지 올지 알아보겠습니다. 차장님. 일단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는 지금 구간에서는 일부 추가 매수는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현대백화점을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대부분의 이제 이런 내수 플랫폼 회사들 같은 경우 유통하는 회사들 있잖아요. 백화점 주식들 내지는 일부 내수 유통 위주로 진행을 하고 있는 롯데쇼핑이라든가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 주가 움직임은 결국은 국내 내수 경기랑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지금 4분기 되면 연말 소비 시즌이 다가오거든요. 그쯤 되면은 어느 정도 좀 바닥은 현재 주가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4분기 일부 좀 베이스도 좀 낮은 상황이고 주가도 일부 좀 선반영 돼 있어서 좀 미리 밀린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현재 밸류에이션 기점으로는 부담되는 선은 아니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PER 기준으로 내년도 실적으로 한 5배 정도 거래되는데 이 정도는 좀 부담 없이 사볼 만한 종목이기는 해요. 근데 시청자분께서 아셔야 되는 게 전통적으로 이런 어떤 내수 유통 기반 비즈니스 모델을 하고 있는 회사들은 원래부터가 이게 코로나 시즌을 한번 겪다 보니까 원래 주식이라는 게 우상향하는 모습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겪었었던 2019년도, 2020년도, 21년도 8월 달까지는 눈을 감고 찍어도 아무 종목이 다 올라가는 시즌이었어요. 근데 아쉽게도 전통적으로 이런 어떤 백화점 주식들, 쇼핑 주식들 같은 경우는 국내 내수 경기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는 항상 이런 주식들은 보수적이에요. 보수적이라는 거는 성장하는 주식으로 분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높은 상승도 낮은 베이스를 갖는다 하더라도 그 높은 기대를 하는 거는 사실은 조금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현재 가격에서는 추가 매수를 해보셔도 기술적으로는 딱 좋은 가격인 것 같아서 여유가 되시면은 추가 매수를 좀 일부 해보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추가 매수 구간은 5일선 구간 자리에 한 59,000원 정도 때까지 내려오면 한번 추가 매수 해보시고요. 목표 주가는 68,000원 제시해드리고 손절 라인은 47,0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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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 잘 세우시길. 6만 얼마여서 매수하라고요? 59,000원에 추가 매수 네. 가능하다고 보고 있으니까 조금 눌릴 때 기다려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고맙습니다. 네, 현대백화점 추가 매수 유효한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연말 소비 시즌 반등 가능성 예상하고 있는데요. 다만 보수적인 주식, 높은 기대는 하지 말자는 의견입니다. 59,000원의 매수 가격 제시를 해드렸고요. 목표 주가는 68,000원, 손절가는 47,000원이었습니다. 다음 시청자분은 채팅창의 권희천님이시고요. 안녕하세요. 대한항공 26,000원에 20% 있습니다. 앞으로 매수가가 올까요? 향후 전망까지 부탁드립니다. 라고 글 남겨주셨습니다. 대한항공의 주가는 오늘 1.12%가 오른 22,600원 기록했고요. 하루 만에 반등 나타냈습니다. 시청자분께서 역시 이 종목도 20% 정도 손실이시고요. 매수가까지 올지가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대한항공 어떨까요? 지금 일단 전반적인 흐름은 사실은 되게 좋아요. 이게 아까도 이제 장중 특징주 하나 투어 말씀드릴 때도 뭐 비슷한 맥락이기는 하지만 그 항공 회사들이 코로나 때 어떤 걸 했냐면 특히나 대한항공 같은 경우가 여객 카고를 줄이고 다 그 여객 카고를 개조해가지고 항공 카고로 그 이제 물류 카고로 싹 다 바꿨거든요. 그러면서 코로나 때 엄청난 적자를 시현했었던 부분들이 2021년도부터 순이익 기준으로 온기 흑자 전환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반등을 못하고 있다는 거는 결국 우리가 그 제일 무서운 선반영이라는 고리가 있죠. 2020년도 초에 주가가 8,300원까지 내리꽂혔다가 갑자기 35,000원까지 거의 1년 만에 도달을 해요. 그러면서 언제부터 실적이 돌았냐? 실적이 돌게 된 계기는 2021년도부터 시작입니다. 2021년도, 2022년도 그리고 올해 연간 실적 기준으로 보면은 결국은 2020년도에 적자가 있었다가 주가가 다 올라갔었던 부분들이 2년째 선반영을 해주고 있는 구간인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런 주식들은 실적이 항상 시장 기대치까지 올라와 줘야 돼요. 그게 결국 우리가 코로나 때에 코로나 버블을 한번 겪었었기 때문에 요 현재 가격대까지 주가가 올라와 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시청자분께서 매수하셨던 가격대까지 주가가 올라오려면 여러 가지 이제 산이 있는데 첫 번째는 선반영을 돌파해야 되는 산이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계속적으로 대한항공 이익의 발목을 잡고 있는 유류비. 지금 최근에 유가가 살짝 고점에서 꺾이기는 했지만 여전히 유가 상승에 대한 부분들을 놓칠 수가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항상 실적을 체크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 유류비가 얼마나 더 올라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대한항공 인수죠. 이게 아직까지 인수 승인이 나지 않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뭐 아시아나항공 일부 뭐 사업부도 다 매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 사업 승인이 떨어지게 되면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연간 총이익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아시아나항공까지 합병 승인이 되게 되면은 상당 부분 좀 많이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바라보고 좀 장기적으로 가지고 가신다면 저는 충분히 매수가까지는 올라갈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이런 한 것들을 나는 좀 장기적으로 기다려 보겠다라고 하실 생각이 있으시면은 추가 매수를 조금 더 해보셔도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마도 지금 이제 3분기 실적 발표를 했나요? 볼까요? 3분기 실적 발표를 했죠. 3분기 실적도 나쁘지 않게 발표가 됐기 때문에 지금 이제 4분기에 기대를 하게 되면 4분기 실적은 예상치는 3분기 실적의 영업이익이 5,400억 나왔고 4분기 예상치가 4,700억입니다. 시장 기대치보다 서프라이즈 실적이 나오게 되면은 주가는 다시 한번 기회를 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지금 22,000원 정도 선에서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목표 주가는 27,000원 제시해드리고 손절 라인은 2만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권희천님께서 보유 중이신 대한항공 진단 들어봤습니다. 일단 실적이 시장 기대치에 부합하고 그 이상의 서프라이즈가 나와야 되는 종목이라는 분석이었는데요. 이익의 발목을 잡고 있는 유류비 부담, 대한항공 인수합병의 불확실성 해소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이러한 변수와 이벤트들을 기다려 보시겠다면 지금 추가 매수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즉 투자 시간이 좀 넉넉하시다면 추가 매수 22,000원에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는 27,000원, 손절가는 2만 원 드렸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전화 주신 분이신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있으실까요? 저기 코리안리요. 코리안리 매수가 비중 얼마십니까? 8,000원에 20%요. 8,000원에 20% 비중 있으시군요. 예. 네, 코리안리 오늘 주가는 하락입니다. 어제 보합 마감됐고 오늘은 약보합으로 7,720원을 기록했습니다. 예. 네, 코리안리가 8월부터 시세가 좋네요. 예. 예, 근데 매수가까지 아직은 오지 못한 상태고요. 근데 저기 무상을 받았거든요. 아, 네네네. 그래서 요거 얼마쯤 가면은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알고 싶어서요. 네, 무상증자 받으시기 전에 주가 매수가신가요? 예, 예. 아, 그러시군요. 그럼 수익 구간이신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코리안리 매도 전략 어떻게 세울지 알아보겠습니다. 무상증자 받으신 시청자분이신데요. 전략 주시죠. 무증은 권리락이 됐네요. 됐고 배정 주식수가 0.2이기 때문에 아마 주가 희석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회사는 이게 보통 이런 어떤 금융 섹터들, 특히 이제 코리안리 같은 경우를 보면 이 회사는 가족 경영이에요. 아무래도 좀 특이하게 창업주분의, 제가 알기로는 이제 창업주분의 배우자분이 살아 계시고, 그리고 자녀분들이 돌아가면서 그 형제 경영이든 뭐 가족 경영이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장인수님이 이제 창업주분의 배우자분이신 것 같고, 원종규님이 창업주분의 이제 아드님이신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어찌됐든 간에 특수관계인 지분 합쳐서 최대 주주 지분율이 대략적으로 20% 정도 돼요. 그러면 이게 최대 주주 지분율이 20%밖에 안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런 회사들은 이제 주주들의 힘에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올해도 시가 배당 기준으로 7.1% 정도 주는 것 같거든요, 배당을. 그래서 연간 기준으로 꾸준하게 이익이 나면 날수록 이익에 비례하는 배당을 꾸준하게 올리고 있습니다. 이게 2018년도부터 보면 3.1%, 5.4%, 5.7%, 5.6%, 6.3% 이렇게 누적적으로 꾸준하게 배당을 올리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좀 긍정적이게 보여지고 있고요. 제가 지금은 제가 볼 시간이 없어가지고 뭐 시청자분의 권리락 전 뭐 평균 단가라던가 이런 부분도 제가 확인이 안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말씀드리자면 무상증자 했다 하더라도 권리 그 희석이 0.2%밖에 안 돼요. 한 주당 신주 배정 주식수 보니까 0.2% 주는 것 같은데 그냥 꾸준하게 길게 가지고 가실 생각이 있으시면 연말이시고 지금 구간에서는 이런 어떤 금융 섹터들, 고배당 금융 섹터들 같은 경우가 굉장히 투자하기 좋은 시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바이앤홀드 하시는 게 맞다라고 정해 드리고요. 목표 주가는 9,000원 제시해 드리고 손절 라인은 7,0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예.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신가요? 좀 길게 가지고 가도 되겠죠, 그러면. 그런데 이런 주식들이 예. 이제 고배당주기 때문에 예. 연말에 아마 이제 배당락은 있으실 거예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감안하시고 투자하신다라고 하시게 되면은 예. 좀 길게 가지고 가시는 거를 권해드리죠. 예,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님 고맙습니다. 네. 네, 워낙 추세가 좋은 종목인데 과연 배당락 때 어떤 흐름을 보일까요? 현재 주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배당 수익률 지난해만큼 배당을 줬을 때 4.7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권리락 이후에 매수가가 7,740원이라고 말씀을 주셨다고 하는데요. 코리안리 배당 매력이 돋보인다라면서 바이앤홀드 전략 목표 주가는 9,000원 선, 손절가는 7,000원 선 제시했습니다. 다음 시청자분은 또 유튜브에서 나토미 구구님이시고요. 동아기업을 54,420원에 매수를 해주신 분이십니다. 비중은 7% 담아가시는데요. 앞으로 전망 궁금합니다라고 글 남겨주셨어요. 동아기업 오늘 주가가 0.3%의 하락을 기록하면서 66,400원 나타냈습니다. 시청자님께서 30% 정도 수익으로 보이고 있는데 네, 이 종목 낮게 잡아주셨습니다. 최근에 그 10월에 고점 79,000원 형성하고 나서 횡보하고 약간은 좀 하락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동아기업의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차장님 어떻게 할까요?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근데 일단 제가 이제 이 동아기업 같은 경우를 이제 동아일렉을 위주로 설명을 드려야 되는지 아니면은 동아기업 그냥 개별 별도로 말씀을 드려야 될지 좀 약간 고민이 되긴 하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본사 매출은 이제 목재 쪽인데 목재 쪽은 괜찮아요. 이게 생각했었던 것보다 그렇게 나쁘지는 않고요. 그리고 동아기업, 동아일렉 같은 경우가 좀 안 좋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실적이 안 좋은 게 아니고 지분율 감소가 일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동아기업이 자회사 동아일렉에 대한 지분율이 한 89%에서 73%로 줄었고요. 그리고 이게 일렉이 지분이 감소가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이제 FI들의 대상으로 해서 제3자 유증을 통해서 400억 정도 조달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동아기업이 FI 대상으로 해서 800억 정도 구주 매출을 실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사 지분율을 일부 89%에서 73%로 감소했고 이런 거에 대한 있어서는 사실상 동아기업 입장에서는 악재고 그리고 연간 실적 기준으로 보게 되면 올해 가이던스가 9,800억에 영업이익 마이너스 87억인데 요거 가이던스 조정 한번 있어야 될 거예요. 오늘자 기준으로 볼 때 수출입 데이터 나왔는데
전액은 사실 확인을 못 했는데 양극재라던가 이런 기타 소재 딴 회사들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수출 데이터 판매액 거의 마이너스 20% 정도까지 까졌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이거는 뭐 전의 액만 좋을 수는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4분기 실적 자체도 약간의 발목을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이 반도체 소재 회사들 기준으로 보면 지금 일회성으로 실적 안 좋아지는 구간에 있어서 살짝 눌리면 어때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게 답보된 성장은 맞는데 답보된 이익은 아니에요. 이게 이익이라는 거는 어차피 매출의 성장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동아기업 2018년도에 7,600억 했던 게 작년도 매출 1조 달성했거든요. 근데 영업이익 기준으로 보게 되면요. 영업이익으로 2018년도에 841억이었어요. 근데 2022년도 연간 실적 기준으로 724억이거든요. 그러면 돌이켜 생각해보면 영업이익은 줄었어요. 이렇게 변동폭이 심해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결국 이런 성장주들에 있어서 결국 발목을 잡고 있는 거는 막연한 시장에 대한 어떤 낙관적인 전망 그리고 희망회로 이런 부분들이 최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분께서 그나마 다행인 거는 평균 매수 단가가 지금 현재 가격보다 많이 저렴하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말씀을 드리자면 두 가지 투 트랙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기술적으로는 다시 한번 상승의 트라이는 할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75,000원 선까지는 올라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대신에 62선 꺾이면 매도입니다. 59,000원 손절가 제시해 드리고요. 그리고 이거는 실적적인 부분들로 보면은 매도예요.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바이 앤 홀드 하시는 게 맞고요. 실적적으로 보면은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동화 기업 흐름 나쁘진 않은데요. 과도한 낙관론이 위험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목재, 전액 등을 생산하고 있고 매출은 성장하고 있지만 마진의 변동폭이 크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는 75,000원, 손절가는 59,000원, 60일 이평선 잘 지키면서 매매하자는 전략이었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100억 벌자님이시고요. 안녕하세요. 비트컴퓨터 6,000원 9% 비중입니다. 오늘 매수가까지 왔는데 정리하지 못했어요. 다시 올라올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정부, 의료계, 그리고 또 여당 이쪽에서 조만간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개정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장중에 크게 상승을 했는데요. 장중에 진짜 거래대금 실으면서 크게 올랐습니다. 13%까지 오르다가 1%대로 상승폭을 줄였고요. 종가는 5,500원 기록했는데요. 다시 올라올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차장님. 이게 단순하게 주가가 얼마 갔다가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는 사실은 이거는 쉽게 말씀드리면 무당한테 물어보시는 게 더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결론 지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 비트컴퓨터 회사는 되게 우량하고 되게 좋은 회사입니다. 그리고 뭐 원격 의료 관련된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을 꾸준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제가 따로 이게 회사가 좋다 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위치는 아닌 거고 다만 이제 아쉽게도 회사의 매출액이 딱 이 300억 정도 하는 회사예요. 그리고 이익률도 그냥 4년 연속 60억까지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가 성장을 하려면 첫 번째로 탑라인이 성장을 해야 돼요. 매출 성장이 동반되지 않은 성장은 아무리 영업이익이 좋고 영업이익률이 좋아도 시장에서 그렇게 좋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 그래서 탑라인 성장이 가능하냐 못하냐를 따져야 되고요. 두 번째는 매출액이 성장을 하는데 당연히 영업이익도 따라주면은 나이스 할 텐데
통상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탑라인이 성장을 하면서 영업 이익률이 좀 꺾이죠. 그래서 두 자릿수 때 이익률이 발생이 되는데 뭐 미드 싱글에서 싱글 하이로 꺾인다. 뭐 두 자릿수에서 한 자릿수로 꺾인다. 이렇게 되게 되면은 그것까지는 오케이예요. 근데 매출액을 엄청나게 성공시키려고 마진율을 포기를 하면서 영업을 했는데 적자까지 나왔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런 회사는 좀 볼 필요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는 거의 4년 연속 300억대의 매출을 달성을 하고 60억대의 영업이익을 달성을 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보자면 안타깝게도 그냥 테마주로 보는 거 말고는 딱히 뭔가 이렇다 할 성과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점으로는 그냥 딱 매수가 근처에서 트레이딩 하시기는 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매도 의견은 아니고요. 그냥 트레이딩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200일선 터치하면 매도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는 6,200원 제시해드리고 손절 라인은 5,3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우량한 회사지만 원격 진료 관련주라는 테마에 불과한 종목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매출 성장이 필요한 때라고 보고 있는데요. 비트컴퓨터 목표 주가는 6,200원, 손절가는 5,300원 제시했습니다. 오늘 진단은 아쉽지만 여기까지고요. 내일 계속 진짜 쉬운 진단 이어지니까요. 못다한 진단은 내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장의 전략 알아보도록 하죠. 지문상 차장님, 내일장은 어떤 포인트로 대응을 해볼까요? 지금 누구 말로는 뭐 골디락스 장세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지금 구간에서는 딱히 매크로적인 부분들도 뭐 걸릴 거는 없을 것 같아요. 뭐 저번 주에 저번 주인가요? FOMC 뭐 파월 의장 발언 자체도 지금 추가적으로 연준 의원들 얘기 나오는 거 보면은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가 조금씩 나와주고 있는 부분들은 결국은 완화적인 어떤 통화 정책을 시도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열어준 거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는 연말 소비 시즌 개막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눌려 있었던 뭐 IT 셋업 종목들, 뭐 TV 가전, 뭐 이런 어떤 화이트 가전 이런 부분들 입장에서도 좀 관심 있게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연말 배당주 관련된 종목들도 체크를 해보시면은 안정적인 수급이 들어올 수 있다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종목으로는 대신증권, 삼성화재, SK텔레콤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연말 쇼핑 시즌 대비한 IT 관련주, 그리고 대신증권, 삼성화재, SK텔레콤 이렇게 꼽아주셨는데요. 이번 블랙프라이데이 이번 주입니다. 차장님, 블랙프라이데이가 역대급 할인율을 보여줄 거라고 하더라고요. 관심이 없으신가 봐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미국에서 역대급의 할인을 기록을 하면서 네. 좀 뭐 이게 이제 물가 좀 압력을 완화시킬 정도로 연말에 이 쇼핑 시즌 불프가 할인율이 좀 클 거라고 하는데 소비가 좀 일어난다면은 반도체 쪽을 기대해 볼까요? 아니면 IT 셋업이라면 어떤 쪽을 봐야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셋업 종목들 같은 경우를 보면 많이 소외돼 있잖아요. 뭐 대표적인 게 사실은 LG전자죠. 실적이 네. 3분기도 잘 나왔어요. 예. 근데 지금 이제 연말 되면 뭐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뭐 야구를 좋아하지는 않지만 야구 팬이기는 하지만 LG 트윈스가 또 야구로 우승을 했잖아요. 그래서 네. LG 제품이 지금 많이 팔리고 있어요. 아침에 서버가 다운됐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할인 중이거든요. LG 우승 기념으로 할인을 하고 있어서 LG 제품이 엄청나게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주가 아래쪽에서 움직이네요. 근데 어차피 이런 것들 보면 네. 다 어차피 재고 소진이기 때문에 이게 뭐 신제품 팔고 가나 그런 건 또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거 그냥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부분도 뭐 주요 공시니까 차장님 잠깐 의견 들을게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투자 경고 종목에 지정됐어요. 네. 예. 뭐 거래가 정지되는 건 아니고 투자 경고 딱지를 붙입니다. 예, 오늘 장 마감 이후에 공시가 나왔는데요. 관심이 엄청 많으세요, 이 종목에. 그쵸. 뭐 다 네. 올라가니까 이제 처음에는 이제 밴드 하단이었고 공모도 잘 안 돼
가능성이 높다라는 식의 뭐 얘기가 나오고 하다 보니 다들 야 이번 에코프로 머티리얼스는 좀 망했구나라고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꽤 많았었어요. 그리고 상장 첫날에서도 사실 가격 결정했을 때도 거의 4만 원 초반에서 머물러 있었던 것들이 아침에 거래량이 엄청나게 많이 실리면서 뭐 주가를 좀 올렸고 뭐 여러 요인이 있겠죠. 근데 아쉽게도 일단은 3분기 실적은 또 적자가 나왔기 때문에 주가가 언제까지 갈 건지 뭔가 또 매매하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뭐 피해자는 아니죠. 다 뭐 본인이 본인 책임 판단하에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이거래일 연속의 상한가 기록하면서 시가총액 6조 원 돌파를 했는데 투자 경고 종목에 지정된 내일은 또 어떤 흐름일지 많은 관심 받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분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알아봤습니다.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면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이 시간 다시 뵐게요. 고맙습니다.